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교구 원동일 패드릭 신부입니다. 지금 1지구에서 지구장으로 사목하고 있고 기후정의 생태환경 지역 담당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란 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기후정의는 기후정의의 또 다른 이름이 평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함께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강론을 하게 되었나, 사실 계시도 오늘 받지도 않았는데 맹시부님이 시켜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년에 1년 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할머니께서 당신이 찍은 사람이 됐다고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기가 찍은 사람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황당했어요. 누구 찍으셨냐고. 2번 찍으셨다고. 그래서 그때는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교우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냥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친일 매국, 검찰 독재,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지혜를 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할 것 없이 종교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조명이 이거 혹시 유튜브에 나오는 거죠? 사실은 좀 저 얼굴 모자이크 좀 왜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또 윤석열 좋아하셔가지고 이거 나오는 거 알고 이제 혼나거든요. 종교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검찰 캐비넷이란 말 들어보셨죠? 검찰 캐비넷에는 정치인들과 언론의 여러 가지 파일들이 이제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섣불리 지금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계가 지금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느님의 캐비넷에 검찰을 비롯한 윤석열의 파일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 5월 17일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지금 한국은 최대의 위기, 윤 정부 실패할 자유도 없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보수 인사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윤타임이란 사이트 아세요? 윤타임.kr이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남았는지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어요.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 그리고 그의 어록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윤타임에서 운영자가 뽑은 가장 인상 깊었던 윤석열의 말을 3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감 넘치는 무지. 작년 12월 22일에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미래에는 구인, 구직 앱이 생길 것이다. 근데 이미 그 앱을 청년들이 수백 가지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너무나 자신감 있게 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흘러 넘쳐 남을 가르치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듯 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시간 회의를 하면 59분 동안 말을 독점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성찰 없는 발화. 말이 성찰 없이 바로 이제 나온다는 건데요.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지지율 1%가 돼도 할 일을 하겠다. 지난 4월 6일 채널A 보도였는데요. 이런 말을 보면 이것이 적절한 표현일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등의 고민이 일절 없이 날 것 그대로 말하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유형으로 분석한 것은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그 자체로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고 추모를 위해 현장을 찾았던 시민들은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젊은이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참사 현장에 들려 한다는 말이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였습니다. 작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리 따봉 날리긴 힘들군요, 진짜. 여기서 웃어주시네요. 자, 이상과 같은 어록을 바탕으로 저는 세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기괴함, 위험함, 그리고 기회주의자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윤석열의 기괴함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구 참사 현장에서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외에도 작년 8월 폭우 때 반지하 사고 현장에서 마치 구경꾼처럼 퇴근하다가 본 목격담과 자기 아파트도 물에 잠길 뻔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정말 기괴하게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기괴한 일입니다. 이제 개사과나 하지 말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려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위험함에 있습니다. 작년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을 때 평화를 얻기 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 기조를 한미 정상회담까지 끌고 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 사실상 핵공유를 했다고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는 핵공유는 사실상 아니라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핵공유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랑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혀가 핵폭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국민이 공유하고 있으니 그게 핵공유 아닙니까? 전쟁이 나면 다 죽는데 무슨 압도적인 전쟁을 합니까? 좋은 전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외교 안보를 중심으로 경제를 무기화하는 신냉전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평화 공존 체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전쟁 준비 운운하는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암시하는 대통령,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대통령, 너무나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저는 퇴진하지 않으면 정말 다 잿더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다간 그가 가질 수 있는 핵은 탄핵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
비전 없는 기회주의자라는 점이 있습니다. 한성환이라는 경제학자에 의하면 개인적 존재에게 사회가 존재하지 않듯 이기적 존재에게 공동선과 공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이기적 욕망이 최고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를 발견하는 순간 이기적 존재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이기주의가 기회주의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기회주의는 모두가 사회적 존재일 때, 그리고 사회 안에서만 그 효과가 발휘되는 행동 방식입니다. 기회주의자의 구체적인 행동 전략은 기만과 배신입니다. 그런데 기회주의자가 사회를 악용하는 방식이 기만과 배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는 기회주의자가 취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용과 용서입니다. 네, 기회주의자의 용서와 관용이 이제 쉽게 어울리기 힘든 조합으로 생각되지만 기회주의자들 사이에선 그런 조합이 드물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밀양이란 영화 아세요? 네,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 전도연이 자신의 아이를 죽인 살인범이 감옥에서 종교를 갖고 하느님께 용서받았다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를 해요? 하느님이 어떻게 먼저 용서를 해요? 라고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장면을 잘 보면 기회주의자가 어떻게 관용과 용서를 이용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은 바로 그러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용서합니까?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비전 없고 원칙 없는 기회주의자 윤석열 대통령, 우린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호응 한 번만 해주십시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아버지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시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상교회의 완벽한 모습이라는 승리주의에 빠져 이미 승리한 교회로 인식될 때 역사적으로 교회도 호전적인 집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으로 뼈저리게 반성하게 됩니다. 승리주의에 빠진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시노달리타스적인 교회, 여정 중의 교회, 투쟁 중의 교회가 되길 요청하십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 조직도 그러한 조직으로 그러한 승리주의에 빠져 자신이 완벽한 조직이란 착각에 빠진다면 마찬가지로 호전적이고 이기적인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뿐만 아니라 기재부 관료들에게도 많이 의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건전성을 명분으로 재정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은 검찰이 정의를 앞세워 수사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남용한 것과 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긴 하시는 겁니까? 혹시 돈으로 보거나
경제 발전의 수단이나 도구로 보고 있진 않으시는지요? 민주노총 강원건설노조 3지부장 양회동 미카엘 형제님이 지난 노동절에 분신한 것에 대해 아무런 응답, 최소한의 인간적인 인식도 없습니다.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정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한쪽 편이 죽어야만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포츠에 가깝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룰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러한 것 말입니다. 품어 안을 수 없다면 이제 그만두십시오. 지난 1년간 정치는 실종, 경제는 파탄, 안보는 위험. 먹고 살기도 지금 너무나 힘든데 대통령까지 케어해야 하는 우리 국민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이제 듣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리에서 내려오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조선일보의 보도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실패할 자유도 없습니다.